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YM 고전 읽기 지난 26년 2월에 봤었던 논술고사 중고등학생 편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논술고사를 여러 번 보기도 했고 또 학원에서 좀 이러저러한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잘 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면 그래도 꽤 풀 수 있나 보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앞으로 더 많이 쉽게 내지는 못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3개였고요.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인 키워드는 자유였는데 이 자유를 재심은 가나다에서 봐도 알듯이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자유까지 좀 방대하게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재심은 가나다를 각각을 설명해 보도록 하는 게 문제 1번이었는데요. 재심은 가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쉽게 읽었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이죠. 그 책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얘기할 때 경제적인 자유를 포함하는데요. 자신의 재산을 간섭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이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을 정부의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몫으로 온전히 취할 수 있는 권리, 그때의 권리를 말하는 자유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재심은 나에서는요, 유시민이 쓴 국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왔고요. 여기에서는 정치적 자유, 즉 의사결정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흔히 참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정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계약론이었죠. 이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왜 각 그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저항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뚱맞다고 느꼈던 것이 바로 이 재심은 다입니다. 재심은 다에서는 법정이 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그대로 발췌하지는 않고, 그 책이 너무 은유적이라서 그대로 발췌하지는 않고 그 무소유에 대해서 해석한 책을 가져와서 제가 따로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소유하지 않음이 아니라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서 그걸 소유하고 있든 소유하고 있지 않든 어쨌든 나랑은 관계가 없는, 그 소유라는 것과 나의 행복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이 가나다를 자유라는 핵심어를 활용해 설명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간혹 몇몇 학생들이 이 가나다가 같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가나다를 서로 비교하게 되면서 글이 조금 애매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심은 다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자유랑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심은 다를 앞에 있었던 두 재심문하고 무언가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려고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시도는 굉장히 좋으나, 그리고 문제에서 그렇게 요구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하지만 이 세 자유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긴밀하지가 않습니다. 문제에서도 애초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다에서 강조하는 바는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로서의 자유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이제 좀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가 바로 2번입니다. 라, 마, 바 3개의 제시문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모두 다 소설, 문학에서 가져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문제와 다르게 중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비문학과 문학이 섞여 나오고 사진, 그래프, 도표와 같은 추가적인 어떤 시각적 자료를 해석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비문학 글을 읽으면서 자유라는 쟁점을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여러 소설을 읽으면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재심을 라는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죠.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고요. 재심은 마는 김동리가 쓴 우리나라 소설 영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는 조지 오웰이 쓴 1984입니다. 이 라에 대한 해석에서 유형, 즉 자백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법적인 형벌로서의 이 유형이 진정한 자유로움인
맞느냐를 물어봤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결하려면 앞뒤 맥락을 좀 많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길게 인용했습니다. 올바르게 해석한 친구들이 있는 걸 봐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인용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을 저지른 것 같아요. 노파를 죽였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대화 상대인 소냐라고 하는 애는 자백을 하고 나서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말한 이 유형이라고 하는 처벌은 물론 신체의 자유는 없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오히려 억압되죠. 자기 마음대로 어딘가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인가를 봤을 때 이 소설을 쓴 작가 입장에서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속죄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자수하지 않고 사는 괴로운 삶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바람직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자기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게 아직 들키지 않았더라면 언제 들킬지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한 삶을 살게 되지만 자기가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비록 갇혀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무언가 거리낄 게 없는, 자신이 무언가 두려워할 게 없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재심은 라를 해석하셨어야 합니다. 재심은 마는 아까 라보다 훨씬 더 길게 인용했습니다. 앞뒤 맥락을 충분히 알아야 이 성기가 얘기하는 어머니다 옆판 하나만 맞춰주 라고 하는 말이 자포자기나 체념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표현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데 앞부분 줄거리까지 같이 인용을 해서 성기하고 계연하고 옥화 사이에 이렇고 저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성기는 마지막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육자배기가락으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걸 봐서 자신의 운명을 거부했던 과거가 오히려 고통스럽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체념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석에 틀리지 않은 글이 재심은 바입니다. 자유는 굴종이라고 하는 1984 속 그 전체주의 정당의 슬로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는 사람이 자유는 굴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체, 집단 또는 당에 속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가치관을 모두 저버리고 정체성을 포기하고 어떤 집단에 완전히 자기가 부품으로 어떤 도구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는 이건 이제 글쓰기와 관련돼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4개가 나와 있고요. 가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의 입장은 자유지상주의입니다. 때문에 글을 쓸 때 서두에 가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이면 어떤 방향의 정책일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은 답변입니다. 가의 자유지상주의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는 확대하고 정부의 기능은 축소시키고 시장에게 조금 더 많은 걸 맡기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에 따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먼저 설명해 준 다음에 사에 대한 개별적 그래프를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에 있는 그래프를 설명할 때도 단순히 눈으로 봤을 때 바로 보이는 수치가 증가합니다, 하락하다 증가합니다, 이런 얘기는 언급해 줄 필요는 있지만 그것으로 분석이 끝나서는 안 되겠죠. 왜 A와 같은 정책을 도입했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개별 그래프를 다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2002년에 도입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2002년 앞에 있었던 수치와 2002년부터 나타나는 수치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얘기해주면 좋겠죠. 첫 번째 그래프는 A국의 실업률입니다. A국의 실업률은 좀 어렵게 냈는데 처음에는 실업률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왜 낮아졌지? 처음에 시장에 많은 자유를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얘기하죠. 해고하는 것과 새로운 사람을 이제 취직시키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뽑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유연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업에서는 어떤 국가의 규제가 있지 않을 경우에 굳이 더 많은 사람을 기업에 채용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니계수입니다. 지니계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대부분 모를 것 같아서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0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고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해에 걸쳐서 불평등함이, 소득 불평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가해 자유지상주의 사상에서는 소득이 얼마를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자유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이란 형태로 제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각 개별 사람들마다 소득 불평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받고 세금은 적게 내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니계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대 기업 중에 이 A국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가를 했는데 자유지상주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규제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노동자들에게 분배가 안 될지더라도 일단 외견상 기업의 규모는 커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제약이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100대 기업 중에 A국의 기업이 훨씬 더 두세 개에서 67개 정도로 더 많은 기업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 비영리복지단체의 기부금 액수가 늘었습니다. 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고 둘 중에 어느 걸 쓰셨어도 괜찮습니다. 논리적이기만 하면 다 정답으로 봤습니다. 한 가지 논리는 이겁니다. 정부의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에 민간에서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저소득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부금을 받아 복지단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국가가 하던 일을, 정부가 하던 일을 민간이 맡아서 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해도 충분히 논리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봅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거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이 자유롭게 나 기부할래, 나 자선할 거야, 자선사업에 기부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이 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습니다. 때로 공화주의의 시선에서는 기부하는 것을 옳다고 또 선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비영리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실천했다라고 봐도 충분히 타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4의 그래프와 문제 3번을 분석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A국에서 어떤 정책이 도입되었을까, 가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그 정책이란 어떤 의의를 가질까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4의 그래프를 개별적으로 인과적으로 설명하셨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논술 능력고사의 경우에는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했고요. 특히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보니까 메인으로 넣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비문학 작품을 잘 독해한 친구들 중에 몇몇은 문학 작품을 읽고 독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거꾸로 문학 작품은 잘 읽었는데 비문학 작품을 읽고 독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고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비문학을 독해하는 방식과 문학을 독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더 채워나가면 다음에도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YM 고전 읽기 26년도 2월 논술 능력고사 중고등편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